안녕하세요. 불마창 기자들입니다. K리그 겨울 이적 시장 마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수 이동은 사실 지난달 24일에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자유계약 선수, 그다음에 뭐 외국인 선수 경우만 이제 31일까지 등록을 할 수 있는데 막판이 되니까 몇몇 선수 영입 뭐 실제로 성사된 것도 있고요. 이제는 남은 것도 좀 있거든요. 저희 뒷이야기 포함해서 이적 시장 막판 썰 오랜만에 뭐 많은 팬들이 이제 썰 기다려 주셨으니까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먼저 많은 분들이 이 보도를 보고 놀라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유상철 감독의 위독설, 창 기자가 유독 유 감독님과는 좀 친분이 두텁잖아요. 관련 기사도 많이 쓰고 통화도 많이 하고 정확한 상태 저희 방송을 통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11월쯤에 호전 기사를 단독으로 썼을 거예요. 이제 그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췌장 쪽에 암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받았고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치료법도 먹는 약으로 바꿨고요. 그러면서 감독님이 그때부터 이제 축구 쪽 복귀도 좀 생각을 하셨었어요. 저랑 뭐 그림도 그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던 1월 초에 이제 갑자기 이제 저랑 그때 통화할 때였는데 두통이 너무 심하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잠시 나 머리가 너무 아프다 요새. 약이 좀 안 받나?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병원 가실 거예요? 그랬더니 예약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병원에 갔는데 암세포가 뇌 쪽으로 좀 전이가 됐다는 진단을 그때 받았습니다. 네. 제가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하는 게 1월 12일 날 시술을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시술 받기 하루 전인 1월 11일 마지막으로 카톡을 했는데 그때 이제 감독님 뭐 별일 아닐 거예요. 그랬더니 응 찬준아 고마워 나 잘할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 이제 연락이 저랑은 안 됐어요. 시술을 잘 받았다는 얘기까지는 들었는데 제가 이거 들은 것도 이제 에이전트가 그 당일날 12일날 통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술 잘 됐대 그래가지고 저희끼리 막 야 진짜 불사조인가 봐 이 사람은 막 이런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한 일주일쯤 있다가 유 감독님 지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상황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눈 잘 안 보이신다 그러던데 이런 얘기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정확하게 뭐냐면 제가 이 얘기를 전해드리는 게 뭐냐면 어제 보도가 된 내용의 전부 다 뭐냐? 2달 전 버전 이야기예요. 네. 사실 근데 이 부분을 제가 보도도 하지 않은 이유가 사실 유 감독님이 일어날 거에 대한 믿음도 있었지만 정확히 확인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아무와도 연락이 안 됐어요. 제가 눈이 안 보이고 휠체어 타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지인이라고 하는 이천수 실장, 뭐 최진철 감독, 뭐 유비 컨티뉴 제작자, 유 감독님 가깝고 저랑도 가까운 에이전트, 그러니까 유 감독님 최근에 경기장 다니실 때 직접 뭐 운전해 주시고 그랬던 에이전트들, 그다음에 유비 컨티뉴 했었을 때 매니저처럼 활동한 에이전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랑 통화를 해도 정확한 상태를 몰라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막 사실 위에서도 이제 저는 보고는 했으니까 제가 이렇답니다라고 이제 저도 일을 한 입장이니까 근데 뭐 기사 쓰는 압박도 있는데 일부러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상태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뭐 중계를 할 필요가 이거 거의 중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다 생각했고 앞서 이야기했지만 무엇보다 이제 유 감독님이 일어날 거란 믿음이 있었고 그러고서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유 감독님 쪽이랑 조금씩 연락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가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가 2월 전지훈련 갔었을 때 다른 관계자들한테 들었거든요. 이제 야 유상철 감독님 괜찮대. 뭐 햄버거도 드셨다는데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가까운 에이전트랑 얘기를 했더니 형 나도 감독님이랑 통화가 됐어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괜찮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매니저는 그때부터 사모님과 꾸준히 연락을 하면서 상황을 다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 마음을 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3월 중순쯤 되면서 저한테는 유 감독님 근황을 묻는 전화가 부쩍 왔어요. 저의 기사 쓰신 분들하고 제 기사 자주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유상철 감독님 관련된 기사 제가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저는 측근이라고 생각하고 감독님도 저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연락이 자주 된다는 거 아니까 축구인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요. 그때 물어봤던 내용이 야 유 감독님 안 좋다며 뭐 눈 실명됐다며 오늘 들은 거구나. 오늘 내일 한다며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보도를 한 게 이때 돌았던 얘기를 듣고 썼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야근을 했었는데 어제 보도가 나왔을 때 속으로 오보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고 위에다가도 그렇게 보고를 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좋아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혹시 모르잖아요. 제가 감독님이랑 직접 통화가 된 게 아니니까. 유 감독님 말씀드렸던 유튜브 찍을 때 매니저랑 전화를 했어요. 그분이랑 저랑 계속 유 감독님 상태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사를 보면 뭐 석 달 전 메시지를 안 읽는다 뭐 이런 얘기 있고 그랬는데 저희끼리 농담을 했어요. 안 친한 사람한테 보냈나 보다 이러고.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마지막으로 한 카톡이 1월 12일이거든요. 그게 석 달도 안 된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오보일 텐데 나도 연락을 안 한 지 열흘 정도 됐으니 그 사이에 악화가 될 수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29일 오전에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사모님이랑 통화를 하고. 그러니까 그 매니저가 우리가 알고 있던 버전이 맞다. 이렇게 그쪽에서 이제 사모님이 제가 반박 기사를 좀 썼으면 좋겠다고 해서 기사를 쓰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감독님한테 직접 전화가 온 거예요. 기사를 보고 이제 황당해하고 유 감독님이 내가 그럼 찬준이한테 직접 전화할 테니까 그 매니저랑 사모님한테 있어봐. 그랬더니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이 저도 통화한 지는 그러면 한 2달 좀 넘게 만에 통화를 한 거죠. 발음이 다소 좀 어눌하긴 했는데 목소리가 사실 나쁘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제 메시지가 굉장히 명확했어요. 제가 목소리 이야기를 하는 게 유 감독이랑 통화를 하셨던 분이 목소리가 할아버지 같아. 진짜 안 좋은가 봐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제가 알고 있던 목소리로 말씀을 하셔서 물론 좀 발음이 굉장히 좀 어눌하게 얼굴 근육이 조금 아직 경직이 약간 돼 있대요. 그래서 어눌하긴데 메시지가 굉장히 명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언급한 대로 상황이 안 좋진 않았는데 뭐 소문 도는 정도는 아니었고 다만 연락을 안 한 건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발음도 안 좋아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때보다 많이 좋아졌고 밥도 잘 먹고 애들이랑 장난도 치고 텔레비전도 본다. 내 실명한데 어떻게 텔레비전을 보냐. 뭐 실명은 항암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눈이 안 좋아진 이야기가 좀 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4월에 MRI 촬영을 하는데 그때 결과가 나오면 다시 좀 알려주겠다고 하시는데 사실 제가 만 기자님 들었겠지만 제가 이 방송을 지금 2시에 찍는데 찍기 바로 직전에 또 유 감독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맞아요. 네. 찬준아 기사 고맙다 그러면서 그 기사 누가 쓴 거야? 막 이렇게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옆에 사모님 목소리 계속 들려요. 막 우는 목소리도 들리고. 왜냐면 유 감독님 이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내가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것 때문에 지금 열심히 나를 서포팅하고 이제 열심히 케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기사 나와서 힘이 빠진다. 무너지지. 네. 그래서 뭐 네가 다행히 기사 잘 써줘서 지금 아닌 것처럼 됐는데 2월에 힘들기는 했대요. 저도 그 얘기를 이제 오늘 처음 들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뭐 갑자기 쓰러진 순간도 있고 물론 지금도 안 좋긴 하다. 예전처럼 건강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좋고 안 좋고 이 시기가 막 확 바뀌는 건 아니다. 어느 정도는 괜찮아졌고 지금 봐서는 이제 다시 한번 제대로 치료를 받으면 훨씬 나아질 것 같고 4월에 MRI로 뇌를 판단하면 될 것 같다. 췌장 쪽은 거의 괜찮다는 판정을 받는 게 맞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기사 말미에 이렇게 썼어요. 찬준아 네가 기사 좀 잘 써줘. 내가 약속한 게 있는데 이대로 쓰러지겠니? 팬들이 이 말만 믿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많이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면 감독님이 약속했잖아요. 일어나겠다고. 그러니까 분명 그 기대에 부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용을 좀 알고 있었지만 이걸 어떻게 전달드려야 될지에 대해 사실 고민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뭐 내가 당사자도 아니고 또 이거 뭐 반박하는 것도 웃긴데 감독님이 직접 반박 기사를 원한다고 해서 제가 그 전화 통화 이후로 이제 기사를 쓴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확한 팩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들 좀 오해가 있었고 이 취재에서 사실 중요한 게 지인인데 왜냐면 가족밖에 물어볼 수 없어요. 저도 형수한테는 못 물어보거든요. 감독님한테도 연락을 물론 제가 그 2달 사이에 한 5, 60번은 했는데 한 번도 안 받으셔서 지인들과 통화를 하면은 연락이 되시는 분들이 몇 명 있어요. 물론 그분들도 모두에게 연락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었고 그 부분이 좀 더 필요하고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 기사 나온 거 보고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감독님 관련된 부분은 제가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좀 전달 드리는 쪽으로 감독님들 걸 원하시는 것 같으니까 네.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만찬도 감독님의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썰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셜이나 김정민 선수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강원으로 1년 임대를 확정 지었습니다. 뭐 커뮤니티 보니까 눈물을 거둬해 그 김정민을 아는지 모르는지에 따라서 이게 확 웃기네. 알잖아. 네, 아재인지 아닌지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 창 기자도 같은 세대지만 노래방에서 김정민, 김민종 이런 모창을 하던 세대잖아요. 그래서 중년 가수 김정민이 더 친숙하긴 한데 축구를 좋아하는 젊은 팬분들은 아무래도 제2의 기성용 김정민이 더 가깝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 김정민을 다음 달부터 K리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설명해 주신 대로 강원으로 시즌 말까지 한시 임대 계약을 맺었고요. 사실 지난해 말부터 김정민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돌았었죠. 계속 돌았어요. 네. 제가 이야기를 정확히 하는 게 그 지난해 이제 그 브라질과 올림픽 대표팀 평가전 했었을 때 그때 유럽파들 다 소집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 김정민이 대표팀 관계자한테 얘기를 했대요. 유럽에서는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진즉이 들었었어요. 그렇습니다. 김정민이 뭐 유럽 나갔지만 사실 자리를 잡지 못했고 힘든 상황에서 국내를 알아보다가 지금 먼저 광주에 먼저 들렀었죠. 왜냐면 프로 계약을 맺은 팀이 광주고 그때 우선 뭐 입단권이 있다 보니까 광주에 먼저 들러서 저 입단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 뭐 작년이죠.
나상호는 사실 엉덩이만 살짝 그 붙였다 뗀 정도였어요. 예, 근데 이제 그 김정민 측에서는 진지하게 뛰고 싶으니까 광주에 있다고 싶다고 했지만 광주에서는 이찬동과 김원식 그리고 김종훈까지 영입하는 상황에서 미드필더 구성이 끝났다. 좀 어렵겠다. 그랬더니 이제 김정민 측에서 그럼 다른 구단으로 가도 되냐? 그래서 뭐 그러시라. 그래서 되게 그 원만하게 얘기가 잘 됐고 그 다음에 나온 팀들이 이제 FC 서울이나 수원 FC가 됩니다. 근데 저는 그 에이전트사인 시토 글로벌이 그 FC 서울의 선수가 좀 있다 보니까 서울행이 좀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서울에서도 조금 미드필더 구성이 좀 어느 정도 돼 있으니까 조금 좀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왜냐면 기성용, 한찬이, 뭐 오스마르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러고 왜냐하면 수비형을 원하기 때문에 공격형은 사실 딱히 원하는 그런 포지션이 아니었고 결국은 가장 적극적이었던 강원이 김정민을 품었습니다. 강원은 22세 카드가 약점 중에 하나거든요. 재빠르게 움직였고 한국형 김동현이 버티기 때문에 김정민을 조금 더 공격적인 포지션에서 쓸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수원 있습니다. FC가 굉장히 안타까워하더라고요. 네, 이 포지션에 지금 이영재도 아마 다쳤고 근데 지금 강원에서 이영재 역할을 아마 김정민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K4 리그 강원이 참가하고 있는데 여기서 경기를 뛰면서 컨디션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은 김주원의 제주행 단독 보도입니다. 이 선수는 이적과 관련해서 단독만 3번 나왔습니다. 김주원 선수가 지난해 전남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지난 시즌 끝으로 이제 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이고 전남은 어떻게든 잡고 싶어 했는데 네. 본인이 타 팀에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원래 시즌 마치고 강원행이 유력했고 실제로 다 됐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돌았었거든요. 영남대 출신이고 본인도 강원행을 원했고 근데 세부 협상을 하다가 어그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로 이제 어디 간다 소문이 꽤 돌기는 했는데 막상 진지한 오퍼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보상금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김주원이 원하는 일부 팀으로 가게 될 시 보상금이 2억 5천. 그러니까 지금 시장으로 보면 이게 이적료라고 감안하면 굉장히 높은 금액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남이 다시 한번 주저앉히려고 했는데 또 부르는 연봉이 좀 너무 세가지고 좀 그 사이에 갈등이 좀 있었고 그 사이에 중국에서 오퍼가 왔습니다. 각급 리그 베이징 BSU가 오퍼를 넣었고 합의까지 했습니다. 근데 뭐 이제 비자 문제가 겹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없던 일이 됐고 한국에 다시 왔고 그 사이에 이제 김주원 측에 이제 여러 구단이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수원FC랑 단독이 나왔는데 수원FC랑 대화를 나눈 건 맞아요. 근데 수원FC가 왜냐면 5, 6월에 이제 박지수가 군대를 가잖아요. 빈자리를 채워야 해서 이제 김주원에 관심을 가졌는데 말 그대로 관심이었습니다. 김주원 측과 한 번인가 만난 걸로 알고 협상한 지 이틀째 되는 날 단독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이제 뭐 오버에 가까운 얘기였고 더 적극적인 곳이 제주였습니다. 제주도 송주은이 군대를 이번 3월 모집에 신청을 했거든요. 네. 군대에 갈 수 있게 됐으니까 이제 대체자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협상을 했고 합의를 마쳤습니다. 수원FC에게 제가 조금 더 얘기하면 어쨌든 박지수 대체자 찾아야 되잖아요. 네. 해외에서 뛰고 있는 베테랑 수비수 영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공개하지 않을 텐데 제가 볼 때 이 선수 영입이 굉장히 유력해 보입니다. 본의 아니게 갑자기 떡밥을 방송 중에 던졌습니다. 네. 다음은 강수일 소식입니다. 또 단독이 나왔습니다. 광주, 강원에 이어서 이번엔 안산행 보도가 나왔네요. 강수일 선수가 안산 캠프에 합류한 게 좀 됐습니다. 네. 얘기를 들은 지 좀 됐는데 연습 경기도 계속 나서고 있고요. 지난 시즌까지는 태극리그에서 뛰었잖아요, 강수일이. 근데 이제 뭐 음주운전 뭐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이미 탈퇴가 됐었는데 해제되면서 이제 국내 복귀를 추진했죠. 광주, 강원과 차례로 이제 입단 테스트를 했었는데 기량면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여론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죠. 두 팀 모두 이제 시민 구단이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여론에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강수일은 계속해서 국내 복귀를 추진했고 다문화 가구가 많은 안산에서 콜을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명 인사가 개입됐다는 얘기도 좀 들었는데 어쨌든 경기력은 괜찮았다고 해요. 최근 연습 경기에서는 해트트릭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강원 같은 팀을 예를 들면은 여기는 좀 세밀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수일이 좋았을 때도 막 기술이 좋은 선수는 아니었으니까. 근데 안산은 수비에다 갑자기 때려 넣는 팀인데 강수일 같은 선수가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감독 입장에서는 강수일 기량에 이제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고 그러면서 일단 긍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역시 여론인데 구단 내부에서는 좀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프런트는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금 더 부정적인 반응이 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일단 시 고위 층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저는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과연 이 여론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넘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수원 팬들 같은 경우에는 됐고 뭐 승부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 빠운이 어떻게 되냐, 그게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1일 기점으로 겨울 이적 시장이 마무리가 되지만 저희가 방송을 했던 대로 당초 시즌 종료에 군대를 가려고 했던 1994년생들이 3월 공고에 대거가 다 지원했어요. 지금 오늘 제가 각 구단과 엄청나게 통화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다들 골치 아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각 팀의 핵심 자원들이 시즌 중 이탈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이제 지금 물밑 작업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권창훈 선수 거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신 분이 많은데 권창훈 선수는 군입대여부를 떠나서 올여름 돌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90% 이상으로 보시면 되니까 90%. 수원 팬들은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권창훈 선수 입장에서 노려볼 게 뭐냐? 혹시 모를 상무의 겨울 공고예요. 이거 하면은 뭐 좋은 거니까. 근데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일단 기회를 얻으려면 일단 K리그에 입성을 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권창훈 선수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염두에 두고 있고 돌아오는 팀은 수원이 될 것이다라는 걸 에이전트 측에서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고승범 선수의 자리는 뭐 고승범 선수가 100% 군입대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자리는 권창훈 선수가 메울 수 있기 때문에 수원 팬 입장에서는 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외국인 선수 변화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오. 벌써 움직이는 팀도 꽤 많은데 네. 아직 쿼터를 다 안 채운 구단도 여름에 데려온다는 입장이고요. 뭐 서울, 제주 같은 팀들이 대표적이겠죠. 제주 이야기 살짝 이야기하면은 사실 그 전에 이제 뭐 비어있는 자리에 남길 감독이 뭐 K리그 출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한 적 있잖아요. 네. 그 선수가 안드레 루이스였습니다. 이 선수인데 본인이 한국 행위 좀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안 됐고 지금 뭐 막판 지금 지방구단 윙어와 지금 얘기가 된다고 그런 얘기도 좀 들었었는데 어쨌든 제주는 지금 공격수나 혹은 이창민이 빠져나간 자리를 메울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서울은 뭐 스트라이커 연결을 계속 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이 관련된 얘기들 저희가 좀 상황이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저희가 썰 시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랜만에 썰프니까 뭔가 돌아오는 느낌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여름 이적 시장 열리면 저희가 발빠르게 소식 전해드리고요. 다시 한번 유상철 감독의 쾌유를 빌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치한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